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생출란 재배에 있어서 살균과 살충, 그리고 요즘 표토를 뚫고 올라오는 신화의 여러 모양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살균, 살충 중에 델란 그리고 타르보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정확한 비율을 적용하고 관수로 처리했습니다. 약들 중에 특별히 오늘 델란과 타르보는 직전에 올렸던 영상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은 델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델란은 2000대 1로 관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델란도 역시 한국 자생출란 전용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 농사 작물에 그 병원균 이런 피해를 주는 그런 병원균들을 미리 선제 방제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난초에도 적용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델란은 그 원예용 살균제이고요. 액상소화제입니다. 6월 하순부터가 적기라고 약에 대한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델란의 효능과 효과는 특별히 이제 검은 전무니병, 그 다음에 그 탄저병, 그리고 전문의 중에서도 뭐 갈색 전문의라든지 이런 전문의에 관련된 그 선제 방제를 위해서 특별히 적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액상소화제로 6월 하순경 적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도댕이병이나 궤양병에도 효능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갈색무늬나 이제 전문의병, 썩은병, 탄저병 이런 쪽에 델란이 잘 적용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자생출란도 이제 신화가 올라오면서 노대가 많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날이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출란의 잎에 검은 전문이들이 속속 발견되고 그래서 피해를 주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델란을 2000대 1로 이제 6월 하순이 이제 적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비율을 잘 2000대로 맞춰서 관주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총체가 심했어요. 그래서 공동 방제를 위해서 상의도 했지만 그것을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벌브 주변에서 신화가 생장하고 올라오기 전에 미리 타르보를 이제 살충제를 살균제를 주면서 틈틈이 섞어서 같이 방제했습니다. 지금 신화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작년에 그 피해를 봤던 총체에 관련한 그 병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적기에 상황에 따라서 잘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때를 놓치면 농사는 피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용을 잘 해서 선제 방제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줄이는 것이 작물을 키우는 식물을 키우는 재배자로서의 발빠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사기로 이제 4리터의 조루에다가 2000대 1로 희석을 하려고 하면 2cc 정도의 그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00분에서 500분 사이 정도 되면 이렇게 4리터의 조루에 그리고 이제 그 끝에 구멍을 많이 막고 3분의 2 정도를 막고 나머지를 이제 관주하면서 약의 그 손실을 막고 그 다음에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4리터의 조류에 2cc를 이제 약을 희석을 해서 이렇게 직접 간주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약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약을 줄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제를 정확한 비율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사기로 사용을 합니다. 앞에 핀을 빼버리고요. 주사기로 빨아서 그 희석을 해가지고 관주를 하고요. 모든 농약에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장갑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약을 주는 티기 때문에 장화를 신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피해 조치를 하시고 약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란의 모든 해충과 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방지하고 선제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약들이 필요하다는 거, 또 필요에 따라서 적기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병원균이나 해충 방제는 주로 이제 선택적 적용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약을 줄 것인지, 지금 어떤 피해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선택적 적용을 중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을 줌으로 인해서 유효 성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약에 대한 성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충이나 균을 잡기 위해서는 농도의 배율, 그 비율을 잘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물을 많이 넣는다든지 하면 농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용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 선택적 적용을 통해서 유효 성분을 확인하시고 배열을 잘 맞춰서 관주로 이렇게 저는 방법을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작물에 따라서 뭐 농사를 지으시는 여러 가지 작물에 따라서 그 약의 부착성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자의 취급에 따라서 뭐 물을 주고 약을 준다든지, 약을 주고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부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정확한 비율을 맞춰서 관주를 하게 되면 사전에 물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약을 주고 나중에 물로 씻는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살충살균을 또 비료를 주는 것은 내가 작물을 키우는 그 품종이 생산량 향상, 그 다음에 건강한 식물의 성장, 이런 것들을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란에 대한 그 효능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살충살균 비료를 주는 것은 이제 신화를 건강하게 받고, 그 다음에 그 신화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신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병해충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죽지 않도록 미리 선제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사계를 제가 잎의 무늬를 발색시키기 위해서 화통을 미리 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잎이 벌어지기 전인데, 어느 정도 잎이 벌어질 때까지는 화통을 씌웠다가 이제 햇빛을 주면서 발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계에 관련해서 발색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햇빛에 관련한 환경 요인도 있겠지만은 또 품종에 따라 발색을 시켜야 되는, 인위적인 발색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화통을 씌우고 어느 정도 잎이 벌어질 때까지 씌워놨다가 벗기고 햇빛을 주고 발색을 시키려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미리. 그 다음에 신화들이 속속 올라오지요. 지금 많이 크진 않았지만은 그 난초의 그 세력에 따라서 신화들이 빨리 올라오기도 하고 늦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빨리 올라온다고 해서 그 모촉이 세력이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빨리 올라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그 건강하게 올라오는
즉, 이 입장수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만큼 그렇게 건강하게 실하게 모촉보다 건강하게 발전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만큼 이제 작물에 대한 봄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잎이 갈립이 되고 전체적으로 벌브가 썩어져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 초상잎이나 전체적인 잎들이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다면 반드시 신화는 굵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약을 주고 그 다음에 신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화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고 조금씩 보이기도 합니다. 주로 단엽들이 늦게 올라오는데 일찍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그 출란의 그 환경 배양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한 그런 성장 속도라든지 또는 이제 결과물인 이제 그 촉수의 어떤 입장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8월부터 내년 3월에 꽃을 피우는 꽃대가 어느 정도 잘 붙었는지 그리고 잘 크고 있는지에 관한 이런 관찰이 항상 수시로 필요하고, 요즘에 이제 한 3일 만에 제가 물을 주고 있는데 이 반습생이고 그래서 뿌리들이 하얗게 표토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물을 자주 주게 되면은 과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난들은 다 흡수를 하고 배출을 하지만은 약한 난들은 이제 그 배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과습이 되면 구경썩은병에 취약하고 연부근부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물기를 말린 다음에 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은 건강하게 신화 올라오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세력이 약화되고 병에 시달리는 난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에는 어느 누구도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는 조치, 그 난초의 성품과 품성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측면에서 함께 방지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금년에도 신화를 잘 받으시고 이제 8월달 정도, 7, 8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신화들을 보면서 재배의 그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시고 매일 관수를 또 그 살충살균 또 비료를 주기 위해서 늘 난시를 방문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큰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종에 따라 신화들이 이렇게 예쁘게도 올라오고 아주 예쁘게 그 어린아이들이 그 천진난만하고 예쁜 것처럼 신화도 역시 어떤 생물의 신화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시고, 이제 신화가 올라와서 7, 8월 되면은 신화가 연부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늘 관찰하셔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해서 모든 촉을 다 분리를 하고 그나마 연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품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늘 난시를 방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난실 바닥을 낙수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뭐 매일 물 주는 분도 있다 하는데 건강한 난초들은 매일 물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난석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난석을 많이 이렇게 바꿔가며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난석이 물기를 잘 흡수하고 벌브와 신화를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난석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가격은 좀 있지만은 3분의 1은 그 표토를 연한 그 연질토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여름나기 잘 하시기 바라며
틈틈이 관련된 영상, 양초에 관련된 영상,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영상을 올려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몸이 첫째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기쁨과 보람 있는 난주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